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삼성전자 욕 좀 더 해야겠어요. 삼성전자 욕을 왜 해요, 지금? 저희가 어제 주도주가 부재하다, 네.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못 돼주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삼성전자가 올랐잖아요. 네. 욕을 먹어야 오르는 거라면 대한민국 대표 경제 채널 네. 저희 두 진행자가 십자가를 지고. 삼성전자 욕을 해서라도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네. 우리 500만 삼성전자 소액 투자자분들 너무 열받아 하시지 마시고, 그만큼 저희가 어제 삼성전자의 반등이 반갑기도 맞아요. 했었고, 이게 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엊그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어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주다 보니까 비록 이틀이지만 우리도 드디어 대장주들이 가나? 주도주가 생기나? IT주들 반등하나? 이런 희망들을 좀 갖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연말에 대형주가 반전의 드라마를 써줄지 궁금해지네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의 시간인가라는 얘기들 점점 더 많이 들으실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듣기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면, 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4분기에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좋았더라라는 결론들이 나오긴 합니다. 2018년에 떨어질 때도 상대적으로 낙폭은 좀 대형주들이 적었고요. 이후에 올라갈 때도 대형주들이 더 선망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파란색이 대형주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 지금이 10월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11월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그래서 드는 거고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적인 특징이 대형주 쪽으로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대형주는 지금으로서도 호실적 계속 나오고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많았죠. 그래서 10월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생각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어 라는 코멘트들이 요즘에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배당 대형주에 아무래도 많이 있고, 연말 쇼핑 시즌 그리고 정책 모멘텀 계속 구체화가 되고 그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 찬바람 불면, 그리고 연말 되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특히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다뤄드렸던 것이, 이런 양도소득세 부담에 따라서 하락할 때 12월 그냥 이렇게 루틴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네. 있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정리하는 기간은 12월보다는 11월에 다 털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12월 중순에는 다시 사더라라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11월에는 이것 때문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관심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보니, 거기다가 예. 대형주는 지금 여기에 과거에 없던 하나의 추가적인 메리트가 또 있어요. 어떤 거요? 저가 메리트.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슬슬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대형주 단이 워낙 싸져 있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싼데 사볼까?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저가 메리트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장에 있는 수치들을 보시면 좀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지난 10월에요. 코스피 200이 그냥 3%가 한 달 동안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이 1% 빠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막판에 좀 올라왔잖아요. 11월 물론 딱 이거래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코스피 200이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진짜 이제 가격 메리트도 있고, 10월에 그렇게 떨어졌는데 11월에는 좀 올라주겠지. 앞에서 과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계절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물론 이틀 동안에 코스닥의 상승률이 더 높긴 하지만 11월에는 그래도 대형주들이 조금 더 주인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여러 수치들이나 수급 이유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 네. 어제 장에서의 수급 주차별 순매수 상위 종목들인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나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어쨌거나 이렇게 사가고 있는 모습이고, 상단에 IT주들 그리고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성장주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살짝 걱정인 게, 여기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서 사는 건 오케이, 이해하는데, NC소프트 그리고 제가 좀 조심하십사 브리핑까지 따로 해드렸던 호텔신라. 그날 영로앵커 브리핑하고 호텔실로 5% 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브리핑을 해서 떨어졌다기보다 그때 보수적으로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을 참고하셨으면 너무 다행이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이제 뭐 하입을 할지 그러니까 핫한 종목을 사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정말로 11월에 약간 주인공이 대형주 쪽으로 달라진다면 이것도 소외받을 수 있을 그런 수급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포트폴리오 재편이나 비중 조절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또 11월이 됐으니까 좀 기민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최근에 많이 저희 전략가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포트의 재정비는 조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대형주 뭐 좀 싸져 있는 주도주를 과거의 주도주들을 좀 모으고 중소형주 단을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가 한번 투자자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 어찌 보면 트레이딩 쪽에 들어가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이 이야기 많이들 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맞아요. 화물차 생명수, 요소수가 품귀 대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요소수가 무엇인지부터 몇 가지 질문 던지면서 이 이슈 그냥 정리를 해보죠. 디젤차 배기가스 정화에 쓰이는 게 바로 요소수입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 필수 품목이죠. 이 요소수가 디젤 화물차에 대다수 들어가기 때문에 요소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타격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올랐나? 질문을 던져보면 10리터당 뭐 8,000원, 9,000원 하던 게 지금 뭐 마트 가격으로 쳤을 때는 5만 원권 이런데 지금 마트에선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 속속 올라오는데 그 가격들이요.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뜻밖의 10배. 여기가 텐베거가 여기서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요소수 근데 프리미엄.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네. 한번 저도 이 당근마켓에 네. 요소수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10리터에 9만 원, 뭐 12만 원, 그리고 요소수 팝니다. 이거는 5만 5천 원인데 거래 완료가 됐어요. 이거는 네. 가끔씩 이렇게 좀 마음 착한 분들이 5만 네. 원대 올리시더라고요. 뭐 개봉한 상품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찌 됐건 네. 뭐 만 원짜리 사서 5만 6천 원이니까 세상에. 여기도 뭐 비싸게 판 거죠. 근데 네. 보통 이렇게 한 10만 원권에서 중고로는 거래가 되고 이걸 알림을 설정해 놓고 지켜보니까 알림 오자마자 가서 봐도 이미 거래 완료. 이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요소수 품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영향을 미치는 차량들 한번 가볼게요. 디젤 승용차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네. 사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원자재 물류 배송 차량의 대다수인 바로 디젤 화물차입니다. 그리고 지게차, 포크레인, 레미콘, 소방차 등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요소수가 부족한 거는 결국에는 중국에서 요소를 수출 제한을 걸었는데 우리가 이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97%나 됩니다. 한국에서는 요소수 공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소수의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화물차가 못 움직인다?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걱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국내 화물 수송 물량 중 92.6%가 요소수가 탑재돼야 되는 거고 승용차는 2만 킬로미터당 이 요소수를 주입하는데 화물차는 300킬로미터당 요소수 주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소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큰 타격인 거고 요소수가 없을 경우 시동 안 걸리고 배기 출력이 낮아져서 운행이 떨어지고 오염물질 배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소수 지금 품귀다, 뭐 대란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주로는 뭘 골라봐야 될까? 어제 올랐던 종목들로만 추려보면 롯데정밀화학, 국내 요소수 점유율 50% 이상, 롯데정밀화학과 KG케미칼 합치면 한 80% 점유율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휴캠스, 또 한솔로지스틱스는 물류대란 관련주로 꼽힙니다. 과거 바이든 이 대통령이 미국 물류대란 있을 때 삼성을 언급했고 이 한솔로지스틱스가 삼성과 물류 사업을 15년째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부각이 된 건데요. 이들 종목이 어제 다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나 체크를 해보면 KG케미칼이 가장 강했어요. 13% 정도 한 3거래 연속 올랐고요. 롯데정밀화학도 휴캠스도 한솔로지스틱스도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들 차트를 봐도 사실 그렇게 급격하게 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그렇게 엄청 얘기 나눈 종목도 아닌 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사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해도 괜찮을지 뭐 아니면 또 길게 끌고 갈 종목이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전략을 세워보고 싶어서
대형주와 요 종목을 섞는다면 어느 정도 비중이 나을지 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요소수까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물류 대란, 공급 대란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또 시장은 거기에 민감했었잖아요. 하다 보니 좀 관심을 가져볼 법한,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가 몇 번 브리핑을 해드렸고 드디어 오늘 상장을 합니다. 카카오페이인데요. 뭐 지금으로서 모멘텀들도 있고 약간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으로서 큰 모멘텀은 카카오페이 뭐 기존 자체의 사업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12월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덩치도 꽤 크기 때문에 시총 상위 50위권 내에 드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발 오버행 이슈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총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28%를 오늘 유통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측이 단기간에 지분 매각 안 할 거야 라고 또 마음을 달랜 만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런 기존 주주를 제외했을 때 유통 물량이 한 5% 정도밖에, 정말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에 뭐 따스한 기대감들일 수 있는 거고, 다만 또 약간 주춤하게 하는 건 고평가 논란이랄지 규제 리스크인데 오늘 어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호재와 악재들이 좀 섞여 있으니까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면 한번 카카오뱅크와도 비교를 해봤어요. 사업 영역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가도 뭐 이 정도.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시초가 밴드가 81,000원에서 18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따상을 하게 된다면 23만 4천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1조대인데 따상을 하게 되면 30조 5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30조 4,500억 원이니까요. 만약에 따상을 하고 카카오뱅크가 보합권이거나 오히려 떨어진다면 단숨에 시총 상위 10위까지 단번에 올라가게 되는 카카오페이인데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도 언제 내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혹은 못 받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야 좋다고 하고 기관 수요 예측도 꽤 좋았으니까 내가 들어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타이밍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덧 저희가 지난달부터 얘기 나눴던 카카오페이 상장일이네요. 네. 오늘 개장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의 큰 관심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카카오페이 이야기부터 해서 요소수까지 해서 시장에 대한 다채로운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요소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뭐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 팀장님께서 이미 요소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전략을 짜고 있었던 타이밍이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좀 공부하고 모았었던 자료 네. 여기서 좀 풀어주시죠.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이제 실제로 요소수를 판매하는 업체나 아니면 이제 요소수 관련 업종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테마성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은 두 가지 섹터 정도로 구분이 가능한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보다 지속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테마가 뭐 오늘 하루 정도 마무리되기에는 당분간 수요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워낙 어제도 이제 긴급 회의를 했는데 뚜렷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던 상황입니다. 즉 네. 이전에 작년에 마스크 대란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마스크 대란이랑 좀 비슷한데 결국 이제 유통망이 이제 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 뭐 예를 들어 일부 이제 물량을 사재기한 이제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당분간 많이 지속이 된다면 지금 이슈에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업을 부업으로 하는 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본업도 있고 이제 요소수를 부업으로 같이 하는 업종은 이번 기회에 주가가 한 번쯤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대신 만약에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워낙 이제 테마가 빠르게 회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오전에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제 오후가 됐는데 뭐 기타 이유로 인해서 주식장을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주식이 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정말 기업의 본질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다른 기업들을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플러스 알파로 요소수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앞에서 이제 박 앵커가 얘기해 주기로 롯데정밀화학이나 뭐 KG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실제로 주가 반응을 했는데 팀장님께서 보고 있는 종목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롯데 정밀화학을 조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워낙 이제 암모니아 관련주도 처음에 많이 나왔다가 근데 그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던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요소수 사태를 해서 이제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롯데 정밀화학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오픈이 된다면은 지금 주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 세 가지 종목 가져와 봤는데 롯데 정밀화, KG케미칼, 슈캠스 세 가지 모두 일단 요소수 판매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란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장외 거래라고 뭐 장외 거래나 네. 기타 중고 거래 가격만큼 이제 기업들이 올려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크게 영업이익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일부 주식 시장에서는 충분히 시세가 분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KG케미칼도 이제 요소수나 녹스케이라는 요소수를 판매를 하는데 어제 시세 분출은 제일 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시외 거래량을 보면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KG케미칼만 사실 시세 분출을 강하게 했고 슈캠스나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아직 덜 분출을 했기 때문에 두 종목은 공략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슈캠스 말씀 이어서 하면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시세 분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요소수 판매하는 업체들의 기본 본업이 탄탄하다라는 네. 말씀과 함께 두 종목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KG케미칼은 기존의 보유자분들만 지속적으로 조금만 가져가는 걸로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소수를 플러스 알파 정도로 봤을 때 이제 공통된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본연의 사업으로 봤을 때 이 세 개 종목이 하는 사업군들이 약간 결이 다르니까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세 개 중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세요? 저는 롯데 정밀화학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전에 암모니아 관련 섹터로 이제 즉 수소 관련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이제 경제 부양책을 쓰는데 수소는 무조건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즉 이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본업인 이제 뭐 암모니아 관련 생산과 이제 기타 요소수 관련 프리미엄이 더해진다면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 롯데 정밀화학을 꼽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요소수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만 보고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본업의 매력을 봤을 때 세 개 종목 중에서 롯데 정밀화학이 가장 매력적이다. 또 여기서 종목 하나를 더 선정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특히 증권사 직원은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왠지 팀장님은 해줄 것 같아서 카카오페이를 한번 물어보려고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 유통 물량이 워낙 적으니까 역대급으로 적다 보니까 타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알겠지만 또 요즘에 보면 무조건 타상 가는 것도 아니거니와 또 카카오페이 뭐 규제 리스크도 좀 있고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약간 또 고평가 논란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실 이전에 카카오뱅크 때 제가 별로라고 이제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다가 따당을 가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되게 카카오페이도 악플 달리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사실. 이제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은 도 같은데 일단은 뭐 알리페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출회하냐 안 하냐 차이로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동반될 수 있고 지금 이제 균등 청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 주에서 세 주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과연 얼마까지 끌고 갈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서는 그냥 한 주나 세 주 정도 받아서 이제 뭐 치킨 먹는 치킨값 번다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현할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장막판에 올라가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현재 시가총액 자체는 이제 따상이 가게 되면 30조죠. 이제 코스피 한 10위권 10위권 기업으로 예. 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총액 자체는 고평가가 맞으나 지금 이제 유통 물량이 가장 적다. 그러니까 그 공모주의 가장 큰 이제 리스크는 당일날 얼만큼 유통 물량이 풀리느냐. 사실 기업의 본질보다는 유통 물량이 얼마나 풀리느냐가 기업 주가를 가른 향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리페이가의 유무에 따라서 모 아니면 도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만약에 신규 매수를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좋다니까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러니까 그 청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신규 매수를 해보실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결국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결국 공모주의 끝에서 물린 사람들만 남게 되게 되는데 결국 매도 시점이 더 중요한 타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모 받으신 분들만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초가에서 위로 형성이 계속 된다면 하루 네. 이틀 정도는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시초가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방금 나왔던 그 전략이나 타이밍들 참고만 하십사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서 타이밍 잡으면 좋겠지만 좀 항상 매도를 언제 할지 그 마음이 항상 좀 촉박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고 그 투자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카카오페이까지 한번 살펴봤고 오늘 장 초반에 어떤 흐름 이어질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두 가지 종목군들 이렇게 얘기 나눠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마스픽은 2차전지 소재주 지금이 저점 더 큰 보상이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략 갖고 계세요? 네, 2차 전지 뭐 워낙 많이 다뤄서 이제 또 나왔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도 섹터고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결국 밸류가 훼손이 안 됐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LFP 관련 배터리 이슈로 지금 이제 한국의 대장주들이 좀 고점에서 많이 빠지게 되었는데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LFP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일환이고요. 이제 뭐 하이니켈 관련 이제 배터리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제 원자재가 조금 위험하다. 이제 예를 들어 원자재 수급이 리스크가 있을 경우 이వి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현대차나 기타 반도체 업종도 그렇고 결국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못 만들고 못 팔아서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뒤지지가 않는다. 이제 뭐 출력이나 기타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한 배터리가 2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값이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부각을 받게 된다면 결국 본질은 변하지가 않고요. 이제 한국 이제 배터리 3사가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를 봤었을 때는 이제 결국 밸류에이션 변화는 없는데 주가는 이 기회를 틈타서 좀 이제 하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저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공략은 결국 만약에 돌아서 내년에 또 포기해 본다면 2차 전지 소재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뭐 많이 아는 종목군들이기도 하니까요. 간단하게 좀 포인트만 짚어주시죠. 네, LNF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이 워낙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로 이어지는 연계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 아니더라도 판매할 곳은 많기 때문에 네. 높은 이번 3분기 때 높은 영업이익률로 반등에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요. 에코프레미엄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주가 탄력성은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워낙 이제 즉 수율이 안 잡혔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좀 장기적으로 꿈꾸는 사업은 원자재부터 생산까지 이제 포스코케미칼이 같이 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만약에 배터리 3사라든지 소재주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리스크를 따지고 보면은 원자재 수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은 오히려 원자재도 같이 자기들이 다루기 때문에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나중에 주가 탄력성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3개 얘기를 해줬고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하나만 더요. 그 상장 이전에 엔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공모가 대비했을 때 꽤 높은 가격대에서 이제 시초가 형성을 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약간 조정은 살짝씩 받고 있는데 이거 타이밍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엔캠의 장점은 이제 당연히 전액이나 전액 배터리 전액 관련주로 좀 엮여있기 때문에 LFP나 기타 삼원계 배터리에 좀 자유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오늘 매수세를 보면 기관들은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점을 누가 잘 잡느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시고 저는 총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이제 지금 현재 주가의 10% 정도의 조정이 더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베팅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워낙 회사 자체의 유망성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상장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뿐이지 그 부분과 최근에 또 2차 전지 주가들의 흐름이 안 좋은 종목들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덜 같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이런 기회에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적정 주가는 한 7만 원 초반대 혹은 6만 원 후반대를 보고 있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들도 한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주까지 전략 잡았고요.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